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4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한 주가 다 갔네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름 LB를 살펴보시면 이번 한 주는 약간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1.18% 하락한 10만 4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 여기 위에서 일단 행보를 해준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있었던 6월달이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요, 이 당시 때도 요날까지는 위에서 이렇게 위치를 해주다가 음봉이 한번 나오면서 거의 와해가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만 보시면 일단 그래도 이 위에서 주가가 형성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오늘도 나름 한번 이렇게 종가 관리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동시효과 때 좀 빠져서 아까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종가 관리가 들어온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9월 4일, 9월이 시작한 지 4일 지났는데 오늘까지만 보면 일단 9월이 기대가 되죠. 9월 달에 첫 번째로는 S모도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말에 폴천 박사 입성이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이번 주만 놓고 살펴보시면 9월 1일 날에 메디포럼 제약이 인수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날 주식은 많이 못 갔어요. 나름 이렇게 샛별을 위치해주면서 여기 위를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조그만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려고 하는 시그널을 한번 보여줬고요. 그래서 메디포럼 제약 인수의 의미는 NDA가 임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LB가 NDA 한 이후에 생산 기지가 필요한데 생산 기지로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를 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날 곧장에서 화요일날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뮤노믹 IT1 1000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요. LB가 이 당시 때 이제 드디어 이뮤노믹도 인수를 해서 회사의 주요 제품이 리보세라닙이 아니라 우린 이뮤노믹도 인수를 해왔더라. 그래서 현재 가장 좀 큰 관심이 큰 ITI1000 교모세포종도 우리는 있더라라는데, 그리고 그게 드디어 처음으로 이 당시 때 갖고 왔는데 드디어 시장에선 처음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조만간 있을 백신 치료제, 코로나 백신 치료제 사람 임상을 한번 더 기대해보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일단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전반적으로 이번 주만 놓고 보시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자면 이제 완전한 상승 추세로 좀 LB가 이렇게 여태까지 오랜 기간 동안 좀 기간 조정을 했는데 완전히 좀 상승으로 자리를 좀 틀어주는, 그래서 좀 시원하게 뻗기를 바래주는 그런 구간에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LB는 일정에 따라 좀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단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S모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9월 19일부터 정확히는 이제 셋째 주인데요. 이때를 겨냥해서 지금 LB가 꿈을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9월 19일부터 S모가 있지만 그 전에 17일날 리픽싱 기간이 만료가 되더라. 그래서 이 리픽싱이 좀 찜찜하더라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위치로만 보시면, 주가를 보시면 구태여 지금 다시 79,100원 이 밑으로 내려갈까라는 의심도 있긴 있지만, 또 주식이라는 게 100% 확실한 건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구태여 꼭 리피싱 때문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디포럼 제약을 이제 인수를 하고 9월 14일 날 유증 금액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LB는 그렇습니다. LB도 그렇고 에생도 그렇고 현재 유증도 했고, 에생 같은 경우 원래 생산 기지를 인수하기 위해서 M&A 내지는 생산 증축의 생산 공장 신설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돈은 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은 있습니다. A생도 그렇고 LB도 그렇고. 근데 내 자의가 아닌 상대방의 의사로 인해서 현재 메디포럼 제약은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경영권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유증을 9월 14일까지 만약에 제때 납부하지 않는다면 AB 자체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메디포럼 제약의 문제로 인해서 납부를 못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휘청거릴 수도 있고, 또 해필이면 그게 9월 17일, 그러니까 S모 바로 전이에요. 그리고 9월 17일 리픽싱 기간이랑 또 맞물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도 애초에 예상을 했었을 때 9월 달에 S모가 있을 때 그때 좀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을 때, 자 그러면
S모 직전까지는 좀 흔들리다가 S모 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유추도 해봤어요. 물론 유추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리피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아무 의미도 없긴 없습니다. 그냥 유추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상승으로 지속해서 나가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변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일단 리피싱 같은 경우는 뭐 수차례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다 아세요.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리피싱 기간 계산 근거인데요. 한 달, 일주일, 최근일 이렇게 세 주가를 나누기 3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중치가 한 달, 일주일, 최근일이기 때문에 가중치가 뒤에다 몰려 있어요. 이걸 나누기 3한 거랑 최근일 주가 중 높은 게 79,100원 아래에 있으면 리피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게 가중치는 그래서 다 뒤에 있더라. 9월 17일 부근 9월 14일부터가 상당히 계산하는 데 있어서 15, 16, 17 가중치가 약 4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가중치가 많으니까 이 당시 때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9월 셋째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여요.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9월 14일 날 유증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메디포럼에는 아직 경영권 분쟁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과연 그럼 그날 제대로 입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납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B가 메디포럼 제약 M&A 나선 가운데 메디포럼 제약의 기존 최대 주주인 메디포럼이 M&A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메디포럼이 메디포럼 제약을 상대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법정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 메디포럼은 메디포럼 제약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 5월에 제기를 했다. 만약 메디포럼 측이 승소할 경우 HLB 생명과학의 메디포럼 제약 인수는 어려워지게 된다. 이거를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인데 현재 메디포럼 제약은 어떤 경영권 분쟁이 있냐면요. 메디포럼 제약을 놓고 김창규 메디포럼 그룹 회장과 메디포럼 측입니다. 박재영 메디포럼 제약 대표 사이에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사이다. 그래서 김창규 메디포럼 측은 주장을 하는 게 메디포럼 제약 여기 박재영 대표 측이 무자본 M&A 세력의 경영권을 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에 반면 메디포럼 제약 박재영 대표 측은 최대 주주 측이 오히려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경영 능력 부족으로 회사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 원래 유증은 작년 10월에 결정이 됐고 당시 신주 인수자는 메디포럼이었는데 납입이 4차례 지연된 끝에 웨스트투자자문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웨스트투자자문 거를 A생이 갖고 오면서 A생이 LB그룹이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또 다시 살펴보시면 여기 메디포럼 제약 측이 주장을 하는 게 메디포럼 측이 여기 김창규 대표가 여기 뭐 자본시장법 우려법 외국판법으로 뭐 검찰에 송치되고 어렵고 제대로 경영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가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좀 경영 활동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또 자금 빌려줬던 사람들이 돈 갚으라고 요구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변호사인 현재 메디포럼 제약 대표 박 대표가 내가 대신해서 회사를 정상화시킨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메디포럼은 실질적으로 경영권이 없죠. 메디포럼 제약 측 그러니까 박재형 여기 변호사 측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메디포럼 입장에서는 이렇게 신주가 발행이 된다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성공이 된다면 최대 주주 지위가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 주주 지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미 좀 전에도 보셨지만 이렇게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진행을 했고 또 신주 발행 가처분 소송에서도 뭐 물론 기각은 바랬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뺏기기가 싫을 거예요. 경영권을 뺏기기 싫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법적인 이렇게 절차를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번 건은 내용이 좀 틀리죠. 여태까지는 뭐 웨스트투자자문 뭐 다른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좀 비실비실하는 쪽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들어온 건 LB 쪽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알겠죠. 나름 항암 신약을 하고 있고 LB가 파괴력이 크다는 거를 분명히 메디포럼 측에서도 알 거예요. 그래서 LB그룹이 메디포럼 제약의 인수자로 나선 것은 분쟁의 큰 변수가 됐다. 메디포럼 입장에서도 메디포럼 제약의 최대 주주를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것보다 HLB를 끌어들이고 2대 주주로 남는 게 지분 가치 상승에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메디포럼 측에서도요. 그래서 모두 다 윈윈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대신 11일에 예정한 메디포럼, 여기 메디포럼이에요. 메디포럼의 임시 주총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기존 경영진을 해임을 하고 이사에 진입하는 것이 목적인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메디포럼의 목적대로 된다면 메디포럼과 메디포럼 제약 간의 분쟁이 중재될 가능성이 있다. 왜? 메디포럼도 결국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LB가 최대 주주로 들어오니까요. 1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완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메디포럼 쪽도 사실 지분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손해볼 게 없어서 그렇게 반대까지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해덕 같은 경우는 지금 목탁에 LB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만약에 특별하게 법적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14일 건은 무난히 해결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런 예상과 달리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첫 번째 변수로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9월 셋째 주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9월 14일 이게 좀 완만히 해결이 돼서 여기 에스모 때 좋은 뉴스도 나오고, 에스모 끝나고 9월 30일 이전에 폴첸 박사가 들어오면서 9월 중순, 9월 하반기는 완전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목적인데, 그 전에 일단 첫 번째 메디포럼 제약 쪽에서 변수를 한번 살펴봤고요. 또 다른 변수는 여기 어저께 저녁에 나온 뉴스인데, 해독파워웨이 김민우 경영지배인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해독파워웨이 쪽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글쎄 좀 해독파워웨이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은 자기네 회사들이 지금 없어지게 생겼는데 누구라도 하나 꼭 잡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각을 해놓은 것이, 제가 보기엔 물귀신 작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장 폐지를 냅두고 어떤 마지막 희망의 끈을 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 같은데요. 결론은 이거죠. 자, 너네 HLB 원래 우리랑 M&A 하기로 했었잖아. 그리고 너네 HLB 나중에 바이오 사업으로 클 건데, 바이오 사업 크면 너네 회사 분할한다고 했잖아. 분할하면 여기 조선 쪽도 키워줘야지. 조선 쪽으로 키우려면은 규모가 큰데 우리 해독 가져가면 너네 경쟁력 더 있잖아. 하자. 원래 하던 거 하자. 너네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김민우 경영 지배인 입장을 보시면, M&A를 진행하던 중 횡령 사건으로 HLB랑 M&A가 이렇게 흐지부지 됐는데 재성사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지배인 김민우는 HLB를 최대 주주로 영업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사에서 물러나 주주로 남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배수의 진을 쳤네요. 그러니까 좀 전에 드렸던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 상장 폐지되기 전에 원래 있었던 마지막 희망이 해덕 입장에서 보면 HLB였고, 배수의 진으로 HLB랑 꼭 성사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덕의 입장인 거고, LB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예전에 나온 인터뷰 내용, 그냥 기사 내용만 살펴보시면 결국은 LB를 조선 쪽이랑 바이오 쪽이랑 분할을 할 건데, 바이오 쪽은 여태까지 크게 봐서는 세 개 큰 게 있다. 리보세란도 있고 어필리아도 있고 그다음에 이뮤노믹도 있어서 어느 정도 큰 가시화 전략이 생겨났고, 그 외에도 HBS 시스템으로 이미 기반을 충분히 다져놨다. 만약에 분할하게 된다면 바이오 쪽은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조선 쪽은 그럼 뭐가 되지? 여태까지 조선 쪽에 붙어서 LB가 살아난 건데 그 이후에도 조선 쪽도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이 M&A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발표는 아직 안 해줬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이 역시 글쎄 제가 회사 결정에 참여하는 이사진이 아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역시 중간에 HLB 주가 중간에 충분히 변수로 작용은 할 수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황도 좋고 재차 자리를 만들고 에스모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폴첸 박사 영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오늘은 그냥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즐거운 주말 되시고 월요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